안녕하십니까. 1월 26일 월요일 저녁을 먹고 났더니 하품도 나오고 잠도 오고 그래서 영상을 한 편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의 제목은 누전 차단기는 언제 교체해야 되는가 라는 제목으로 한번 썰을 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친구가, 그러니까 오래전 얘기예요. 지금은 이 친구가 상당히 성공을 했습니다. 이 친구는 전기 안전 대행을 하는 친구입니다. 이 친구가 전기 안전 대행을 처음 시작했을 때 아시는 분들이 별로 없다 보니까 이곳저곳 이제 영업을 안전 대행하는 그 장소를 찾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좋은 곳은 다 이렇게 안전 대행을 가져가 버리고 어느 시골에 이 한적한 곳에 스티로폼 만드는 공장에 그러한 수 변전 설비를 자기가 밀려서 저렴한 금액에 안전 대행을 수주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안전 대행을 이제 그 안전 점검을 몇 번을 가보니까 이 사장님이 얼마나 깍쟁이인지 그 업계에 소문이 날 정도로 아주 평판이 자자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관리를 하던 어느 날 갑작스럽게 전화가 와가지고 내가 아무리 이 누전 차단기를 올려도 차단기가 안 올라가는데 조사장이 와서 한번 좀 처리를 해달라 이렇게 해서 쉬는 일요일인데도 불구하고 붙잡혀서 그 공장을 갔다고 합니다. 이제 그 친구가 아무래도 이 베테랑인 친구다 보니까 사장님 보고 얼마나 이거 안 되는 상태에서 차단기를 올렸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뭐 한 10번 정도. 이게 사장도 그 안전대행 하는 그 친구를 웬만하면 안 부르려고 이렇게 해서 또 콘센트 꼽아서 또 테스트 해보고 저렇게 해서 해보고 이랬는데 결론적으로는 그 라인에 누전이 문제였기 때문에 처리가 안 되는 바람에 친구를 불렀다고 합니다. 그래서 친구가 이제 메가링 테스트를 해서 그 라인에 문제가 있는 부분을 콘센트 뒤쪽에 약간 그 결로가 있었던 부분을 처리를 했다고 합니다. 자, 이제 사장님, 이 차단기가 너무나 누전 상태에서 올렸기 때문에 이 차단기를 교체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아니 지금 당신 그 뒤에 콘센트 뒤에 그 결로 생긴 거 샌드위치 판넬에다가 이제 평지니까요. 산도 없고 이러니까 막 바람이 겨울에 그대로 때리니까 이 결로 현상이 샌드위치 판넬 안에 있던 콘센트 내부에 이게 생겼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이제 수리를 하니까 이제 누전이 복구가 됐겠죠. 사장님 말씀이 당신이 그거 이제 처리했으면 지금 차단기 올려도 전기가 들어오는데 이 누전 차단기를 뭐하러 교체하냐고 그렇게 고집을 부리는 바람에 그 우리 친구가 이제 시작한 지도 얼마 안 됐고 그래서 사장님 제가 서비스 차원으로 이 누전 차단기를 교체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처음에 이렇게 안전대행이 시작하시는 분들은 막 테스트기도 그죠? 테스트기도 막 여러 개 들고 다니고 또 차단기, 배선용 차단기, 또 누전 차단기 이런 또 전자접촉기 이런 걸 들고 다니는 바람에 그냥 간단하게 교체해주고 돌아왔는데 뭐 그래서 지금도 10 몇 년이 지난 지금도 그 회사하고 안전대응을 계속해서 이렇게 계약을 해서 잘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에피소드의 키 포인트는 뭐냐면요. 언제 우리가 누전 차단기를 포기를 해야 되느냐. 자, 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누전 차단기는 영구적으로 쓸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이 누전 차단기도 소모품입니다. 그래서 만일 여러분들이 주택이나 아파트에 사신다면 언제 누전 차단기를 교체를 해야 되는지 그 부분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첫째, 누전 차단기의 수명은 10년에서 15년입니다. 우리가 바가지가 맞나요? 플라스틱 바가지나 또는 플라스틱 채 있잖아요. 우리 김장할 때 거기에 이렇게 배추 씻고 그러잖아요. 그
채라고 그러나요? 플라스틱 채. 그게 세월이 지나면 기름기가 빠져가지고 막 부셔지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누전 차단기도 플라스틱과 그리고 그 안에 보면 텐션이 있어요. 그 누전 차단기의 그 원리가 그렇잖아요. ZCT가 있고 ZCT가 검출부잖아요. 검출부가 있고 또 기판이 있는 판정부가 있고 그리고 동작부가 있잖아요. 그 동작부가 스프링과 같은 텐션이기 때문에 나중에 그 텐션도 느슨해져 버리고 그리고 ZCT도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고요. 또 기판도 또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약 한 15년, 10년에서 15년 사이에는 이상이 없다 하더라도 그 누전 차단기를 교체를 해줘야 돼요. 좀 심한 데는요, 누전 차단기를 올리면 좀 심하게 올리면 그 손잡이가 바삭바삭하니 깨지는 경우 있거든요. 그래서 누전 차단기는 15년 안에 좀 빠르면 10년 안에 교체를 해달라고 저는 부탁을 해주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누전 차단기 이렇게 밑에 보면 버튼 테스트가 있어요. 이게 누전 차단기가 동작이 잘 되는지 회로 테스트죠. 자, 여기에서 우리 전기 초보인들을 위해서 이 누전 차단기가 버튼 스위치를 눌렀을 때 어떤 원리로 동작을 하는지 이 부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만한 누전 차단기가 있습니다. 이 누전 차단기 위쪽이 1차고요. 밑에를 2차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주세요. 그래서 스위치를 올리면 1차로 레버가 올라가게 되어 있죠. 그리고 떨어지면 밑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스위치 손잡이 하단부에 버튼 스위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누전 차단기는요. 1차에 들어오게 되면 1차에서 2차로 이렇게 접점이 붙었다 떨어졌다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접점이 문제가 생기면 탁 트립되는 스타일로 되어 있거든요. 자, 어떻게 트립이 되느냐? 그 누전 차단기 하단부에는 이렇게 생긴 ZCT, 제로 페이스 커런트 트랜스포머가 있어요. 영상 변류기라고 그러죠. 이 영상 변류기에 2차를 지난 두 개의 전선이 지나가고요. 이 두 개의 전선은 들어가는 선과 들어오는 선이 있겠죠. 들어가는 선이 3A면 들어오는 선도 3A가 되어야 돼요. 그죠? 그게 뭡니까? 키르요프의 제1법칙이죠. 키르요프의 제1법칙을 이용한 것이 바로 이 누전 차단기거든요. 그런데 들어가는 전류는 3A인데 흘러나오는 전류가 2A야. 이 ZC로 들어오는 게. 그럼 1A는 어디로 갔습니까? 어떤 전동기, 자그마한 이 선풍기가 있다라면 세탁기라고 볼까요? 세탁기가 누적이 많이 되니까 세탁기가 있다라면 그 세탁기의 코일에 누설 전류가 발생이 되면 그 외함을 우리 전기 용어로 유식한 말로 노출 도전부라 하거든요. 그 노출 도전부에 연결된 접지를 통해서 1A가 땅으로 흐른 거예요. 그러면 들어가는 거는 3A인데 들어오는 게 2A니까 1A만큼의 전류가 이 ZCT 안에 돌겠죠. 자, 왜 그러겠어요? 앙페어의 오른손의 법칙에 보면요. 들어가는 전류는 이렇게 자기장이 형성되죠. 들어오는 전류는 어떻게 돼요? 나가는 거는 이렇게 갔으니까 이렇게 되는데 전류가 들어가는 것은 이렇게 들어가니까 이렇게 돌겠죠. 그러면 들어가는 전선과 들어오는 전선이 자기장이 반대가 되겠죠. 상쇄가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3A가 들어가는 자기장과 3A가 들어가는 자기장이 이렇게 만나면 같은 힘이기 때문에 상쇄가 되기 때문에 이 누전 차단기 안에 ZCT에는 전류가 없죠. 그래서 제로 페이스 커런트 트랜스포머인 거예요. 그런데 3A가 들어가서 2A가 들어왔으니까 1A만큼 차이 나잖아요. 그 1A만큼 차이 나는 이 자기장이 뱅뱅뱅 돌아요. 그러면 이 ZCT에서 감지를 해서 감지부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신호가 작으니까요. 여러분들 누전 차단기 보면 이 요만한 짱만한 IC하고 그 TR하고 그리고 저항 같은 게 있어요. 걔네들이 이제 판정을 하는 거예요. 아, 이게 정말 1A 정도 차이가 나나? 그래, 오케이. 차이 난다. 그럼 어떻게 돼요? 액션부에 가가지고 이 붙었던 스위치를 탁 트리시킴으로써 어떻게 돼요? 누전으로부터 인축의 감전을 보호한다. 이게 누전 차단기, 어스 리키지 브레이크의 기능이잖아요. 자, 그래서 이 버튼 스위치를 눌렀잖아요. 버튼 스위치를 누르는 거는요, 정상적인 두 선이 갔을 때
한선에다 저항을 달아놓은 거예요. 이해되시죠? 저항을, 자, 만약 이 선이 Z시대 안에 지금 누전 차단기 얘기하는 겁니다. 누전 차단기 안에 2차 측에 들어가는 전류가 3A, 들어오는 전류가 3A 되면 이게 트립이 안 되잖아요. 이 테스트 버튼을 누른다는 건요, 그 테스트 버튼을 누른 순간 이 한 선에 저항이 연결되는 겁니다. 그럼 이 저항을 거쳐서 버튼 스위치가 연결된 그 저항은 버튼 스위치를 누르게 되면 이게 저항이 커지니까 전류가 작게 흐르죠. 결론적으로는 테스트 버튼이 그 저항을 한 선을 키우는 거예요. 키르히프 제1법칙을 위반하게 해서 요 안에 자기장을 만들어서 트립시키는 것이 바로 이 버튼 스위치의 원리입니다. 그럼 버튼 스위치를 눌렀을 때 동작을 안 한다는 얘기는 이 ZCD가 동작을 안 하는 거고요. 그러면 이 누전으로부터 인축의 감전을 보호를 할 수 있다 없다? 못하죠. 그럼 어떻게 돼요? 필히 누전 차단기를 교체를 해야 됩니다. 자, 이번엔 세 번째입니다. 이 친구가 물론 그것이 원칙입니다. 여러분들도 이걸 아셔야 되는 게요. 만일 여러분들 집에 있는 그 누전 차단기가 문제가 있어가지고 몇 번 올렸다 내렸다 올리면 퍽 하는 소리 나거든요. 그러면 떨어진다고요. 자, 그렇게 해서 뭐 한 5, 6번 차단기를 여러분들이 올려서 테스트를 했다면요, 제 생각으로는 분명히 그 차단기를 교체를 하셔야 됩니다. 자, 누전이 되는 상태 또는 단락이 되는 상태에서 누전 차단기를 5번 정도 올리면요, 아까 말씀드렸죠, 이 접점이 붙었다 떨어졌다 붙었다 떨어졌다 하는데 굉장히 접점이 작아요. 그 접점이 붙었다 떨어졌다 하는데요, 이게 아크를 받고 쇼트 상태가 되고 누전이 되는 상태에서 트립이 되면요, 이 접점이 녹아요. 이 접점이 녹으면서 올바른 접촉 저항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여러분들 저항 아시잖아요, 저항. 이곳에서 그죠? 우리가 차단기를 내리고 올릴 때 불 꺼진 상태에서 올리면 불꽃이 번쩍 튀죠? 그게 바로 접촉 저항이거든요. 자, 여기서 전기 기능사 시험 공부 하나 할까요? 접촉 저항이 커야 좋습니까? 작아야 좋습니까? 작아야 좋죠. 작아야 이 접촉 불꽃이 작잖아요. 자, 그래서 이게 접점이 완전하게 붙지 않으면 전류가 제대로 통할 수가 없겠죠. 이 접점이 아크를 받아서 손상을 받은 만큼 접촉 면적이 작아지니까 전류가 제대로 흐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크가 생긴 누전 차단기는 5, 6번, 뭐 한두 번이라도 교체하시면 더 좋고요. 무조건 5, 6번이 넘어가면 아크가 발생했으면 누전 차단기를 교체를 해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친구가 아주 현명한 친구죠. 그 회사는 스티로폴을 만드는 회사고요. 그 분전반 누전 차단기 옆에 스티로폴이 이만큼 쌓여 있대요. 만일 여러분들 이 아까 그 5번, 6번 사장님이 올려가지고 아크를 먹은 아크 접점에 손상을 입은 그러한 누전 차단기를 계속 사용하면요, 여기서 열이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몇 번 테스트를 해보고 그래서 그냥 써야 되겠다, 임시로 써야 되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부하를 걸어보고 차단기를 올려보고요, 차단기 옆볼때기를 이렇게 만져보세요. 이렇게 손을 대보면 전선을 만지거나 단자를 만지면 큰일 나고요, 그 외부는 만지셔도 돼요. 그래서 그 누전 차단기 옆을 이렇게 대봐서 열이 나거나 또는 귀를 이렇게 댔을 때 지지직 약한 소리가 나거나, 이거는 큰일 날 소리거든요. 열이 많이 나는 것도 결론적으로 큰일 날 일이거든요. 자, 그럼 왜 열이 나면서 소리가 나느냐? 이 접촉 저항이 작다 보니 접촉 저항이 아니죠. 접촉 면적이 작다 보니까 근근히 이 접점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근근히 붙어 있으니까 이 접촉이 완전히 되지 않으니까 소리가 나는 거고요. 그리고 이게 접촉 저항이 커지니까, 접촉 면적이 작아지면 접촉 저항이 커지는 겁니다. 접촉 저항이 커지니까 거기서 열이 나는 거고요. 그 열이 여러분들 느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무조건 5, 6번 그러한 누전으로 인한 또는 단락으로 인한 그 배선용 차단기를, 누전 차단기를 억지로 올려서 아크를 먹었다면 무조건 교체해 주는 게 맞습니다. 자, 저녁 먹고 살짝 졸린 지금 몇 시죠? 8시 넘은 시간에 오늘의 영상 주제는 이 누전 차단기를 우리가
몇 번 올려가지고 억지로 단락이나 누전이 되는 상태에서 아크가 생겼을 때 왜 우리가 교체를 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전기기능사와 전기기사, 전기산업기사와 이론을 통해서 같이 우리 알아보았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보너스로 전기 시험에 회로 이론에서 나오는 전기 설비에 나오나요? 저항은 커야 좋으냐, 작아야 좋으냐. 제가 지금 두 개는 기억나는데 한 개는 지금 가물가물한데요. 자, 첫째, 절연저항입니다. 절연저항은 뭡니까? 절연저항은 이 구리선이 있죠. 구리선 안에 구리가 쭉 있으면 그 구리선을 절연을 한 거죠. 그죠? 하나 절연하면 절연전선이고요. 한 번 더 절연하면 뭐예요? 케이블이죠. 자, 그래서 이 안에 들어있는 구리와 바깥에 있는 이 절연물과의 그 저항, 무한대로 커야 되겠죠. 무한대로 커야 안에 있는 전류가 흘러나오지 않죠. 자, 두 번째는 접촉저항입니다. 접촉저항은 어떻게 돼요? 접촉저항은 작아야 되죠. 접촉저항은 작아야 아크가 덜 발생하죠. 그 다음에 뭡니까? 우리 시험에 많이 나오는 거 접지저항이죠. 접지저항은 뭡니까? 자, 어떤 기기에서 외함 접지를 해서 쭉 녹색과 노란색이 있는 접지, 보호도체를 통해서 밑으로 쭉 이렇게 내렸어요. 내려서 접지봉을 박아서 땅속에 심어놨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접지봉과 땅과의 사이에 저항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저항이 있죠. 그러면 이 외함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이 외함 안에 있는 어떤 기기에서 누설 전류가 발생하게 되면 그 외함이란 노출 도전부에 연결된 그 보호도체를 통해서 땅으로 접지봉과 연결된 곳으로 누설 전류가 팍 내려가겠죠. 내려가게 되면 저항이 이 접지봉과 땅 사이에 저항이 크면 어떻게 되겠어요? 빨리 안 흐르죠. 빨리 흘러야 이 사람이 보호를 받는데 빨리 흐르기 하기 위해서는 I는 R분의 V죠. I는 R분의 V죠. 이 I가 뭡니까? 누설 전류잖아요. 그러면 I는 R분의 V니까 저항에 반비례하잖아요. 전압에 비례하고 전압은 놔놓고요. 그래서 I는 R분의 V니까 이 접촉 저항이 작아야 빨리 전류가 흘러가겠죠. 이해하시겠죠? 자, 오늘 1월 26일 날 여러분들과 이 언제 어스 리키지 브레이커 누전 차단기를 교체해야 되는가, 그리고 우리 전기 시험에 이론 시험에 많이 나오는 저항의 종류 중에서 이 저항이 커야 좋으냐 작아야 좋으냐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나머지 저녁 시간도 좋은 시간 되시기 바라고요. 저는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